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4년 1학년 대상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2학년 때 배울 또 3학년 때 배울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과목 선택에서 선택이란 여러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성은 본인 자신, 나의 필요성이 기준이고요. 아직 배우지 않은 과목을 선택하는 일은 어렵지만 스스로 진로를 고민하고 방향을 잡아 선택하는 과정의 경험을 통해서 사회인으로 필요한 학업 역량을 스스로 설계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자, 일단 배부받은 책자 하나 있죠. 안내서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물 있지요. 선택 과목, 선호도조사 1학년 활동지 프린트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파란색 말풍선 안의 숫자는 안내서의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자, 이 시간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과목을 선택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대입 전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학 계열별 선택 과목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과목 선호도 조사에 대해서 안내를 할 건데요. 예비 수강 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편제되어 있는 선택 과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학 중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선호도 조사, 예비 수강 신청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과목 선택 로드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내집을 펼쳐주세요. 안내집의 이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4번을 보도록 합니다.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 지금 공통 과목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을 지금 1학년에서 배우고 있죠. 자, 2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각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 흥미와 관심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해서 수강하게 됩니다. 자, 3쪽으로 가겠습니다. 3쪽 위에서 표를 보면 교육과정의 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뉘는데 교과는 수업이고 그 외의 모든 활동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에서 배우는 교과에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가 있는데요. 우리 일반기 고등학교에 있는 것은 보통교과이고 그 중에서 공통과목을 지금 1학년에서 배우고 있고 2학년과 3학년 때는 선택과목과 일반 선택과목에서 선택을 해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수강하게 됩니다. 일부 전문교과가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편제돼서 우리 학교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3페이지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의 단위 배당 기준인데요. 과목의 국수, 영, 한국사,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그 다음에 생활교양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고요. 다만 여러분이 다른 거는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필수 이수단이라는 것은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반드시 이만큼은 이 과목에서 이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과학에서 보면 사회는 10학점, 과학은 12학점입니다. 그런데 1학년에서 배우는 학점으로는 이 필수 이수 학점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와 상관이 없이 사회과학과 과학 과목 중에서 적어도 한 과목은 2학년과 3학년에서 선택하여 수강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있는 건 우리 고등학교 보통교과 교과목 구성입니다. 자, 공통과목은 1학년에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얘기했고요. 선택 과목들을 이제 여러분이 눈여겨보고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선택 과목은 크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어집니다. 표의 맨 아래쪽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일반 선택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교과별 학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진로 선택은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선택하며 교과 융합학습 및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목들 내용을 보고 이런 과목들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구나를 확인한 다음에 본인이 관심 있는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과목들이 교과목별로 성적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자, 성적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지금 1학년에서 배우는 공통 과목은요. 성취도 5단계라 하면 절대평가 5단계를 생각하시면 되고 석차 등급의 동그라미에 있는 것은 상대평가 9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통 과목은 절대평가 5단계와 상대평가 9등급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일반 선택 과목에서 기초, 탐구, 기초는 국영수, 탐구는 사회과학, 그 다음에 생활교양 교과는 마찬가지로 절대평가 5단계, 그 다음에 상대평가 9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체육과 예술 모든 과목은 절대평가 3단계만, 진로 선택 과목도 절대평가 3단계만, 교양교과는 패스페일만 성적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앞에 표로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선택 과목 중에서 일반 선택에 있는 이 과목들은 절대평가와 9등급 상대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선택 과목에서 진로 선택에 있는 이 과목들은 상대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절대평가 3단계만 이루어집니다. 체육, 예술 모든 교과는 상대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절대평가 3단계만 이루어집니다. 생활교양에서 한문까지 여기는 상대평가 9등급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진로 선택에 있는 이 과목들은 절대평가 3단계만 이루어집니다. 교양 과목에 있는 이 과목들은 패스페일만 성적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목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우리가 이제 과목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때 참고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6쪽을 한번 볼게요. 자, 가에서 과목 선택의 중요성 하고 나와 있죠. 자, 요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본인의 희망과 나는 무엇이 되기에 적합한지 본인의 적성을 기준으로 두 가지를 고려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목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6쪽에서 여전히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만약에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한다면 대학 진학 후 전공을 우수하게 이수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하는지를 고민해서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7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입니다. 하지만 성적 처리 방식을 고려한 과목 선택은 지향하지 않습니다. 즉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했고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만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렇지만 일반 선택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교과별 학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로 희망과 관련된 과목이라면 어렵더라도 도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라 보겠습니다.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책자에 보면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일부 발췌 이렇게 되어 있죠. 매년 대학교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각 대학교의 입학처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은 대입이 되겠죠. 11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입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입은 크게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을 통해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데 수시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기타, 정시 전형은 수능 위주의 전형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서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은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국어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두 과목 중에서 택 1인데 보다시피 언어와 매체의 응시 인원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 세 과목 중에서 택 1인데 미적분을 보시면 3년 동안 응시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시와 정시 모집에서 어디에서 많이 뽑는지를 보는 건데요. 수시는 전체 모집 인원의 80% 정도를 뽑고 정시는 전체 모집 인원의 20% 정도를 뽑습니다. 그 중에서 수시는 학생부 교과 위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종합전형이 많습니다. 정시는 수능 위주가
수능 위주가 가장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다만 지금 이 표는 전국 단위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쪽에 보면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과목 구조 및 출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국어는 우리 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문학과 독서는 공통 과목이고, 그리고 그 외에 화법과 작문과 언어의 매체 중에서 택 1입니다.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수학은 수학 1과 수학 2 2학년에서 배우는 과목이 공통 과목이고, 그 외에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택 1이고 상대평가입니다. 자, 이 중에서 국어, 수학은 영역별 전체 문항 중에서 공통 과목에서 75%, 선택 과목에서 25%의 수준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통 과목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는 영어 1, 2 절대평가, 한국사는 한국사 절대평가입니다. 탐구는 사탐 9과목과 과탐 8과목, 1, 2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 17과목 중에서 택 2입니다. 상대평가입니다. 제2 외국어 한문은 원하는 경우에 절대평가로 9과목 중에서 택 1입니다. 1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기록부, 거기서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있는 표에서 두껍게 되어 있는 글씨들은 우리 대입의 학생부에 기재가 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들어가고요. 방과 후 학교 활동은 미기재라고 되어 있죠. 미기재란 얘기는 생활기록부 자체에 아예 안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영재 발명교육 대입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죠. 생활기록부에는 작성하지만 대입에는 대입 자료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대입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 다음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500자, 봉사활동 중에서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만 반영, 진로활동 연가 700자 이렇게만 반영이 됩니다. 자, 그 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계열별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은지를 한번 가이드를 잡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자의 23쪽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언어 문학 계열부터 시작해서 쭉 각 계열들이 자세하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언어 문학 계열 펼쳐놓고 같이 보면서 설명할게요. 보다시피 관련 학과에 대해서 작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국어 국문학과부터 통번역 학과까지 권장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멘토의 한마디를 읽어보면 이 과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문학 계열부터 시작해서 융복합 계열까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면서 본인에게 어디가 어울리는지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선택 과목이 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참고할 만한 사이트를 안내합니다. 12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진로 설계를 위한 탐구입니다. 심리 검사에 한번 참여해 보는 건데요. 요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서 진로 심리 검사 혹은 직업 심리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탐구해 보는 건데요. 커리어넛 직업백과와 워크넷 직업찾기에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은 사실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 있구나 확인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과 심지어는 연봉까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학과 및 대학에 대한 정보는 대학 어디가 여기 사이트를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로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는 EBS 입시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산고등학교 서포터즈가 만들고 있는 선택 과목 안내 사이트가 있습니다. 유튜브 사이트가. 여기에서는 우리 학교에 편지되어 있는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선배들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자, 활동지 안내지는 이제 접어두시고 활동지 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시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예비 수강 신청입니다. 실제 수강 신청을 앞두고 한번 예비로 수강 신청을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1페이지에서 진로 설계에 따른 과목 선택, 진로 희망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그 페이지들을 참고해서 무슨 과목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각 과목에 대한 정보를 한번 더 찾아보는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교 서포터즈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홍보 채널에다가 영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보면서 자료를 좀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료집에 보면은 141쪽부터 118쪽까지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 과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 과목인지 아닌지, 어떤 과목인지, 선생님의 한마디,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중 무엇인지,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학과는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이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선배들의 생생한 후기를 직접 듣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3일 월요일, 5일 수요일, 10일 월요일, 월, 수, 월 3일 동안 점심시간 1시 20분부터 50분까지 3층 중앙 계단 앞에서 우리 14명 정도의 친구들이 쫙 앉아서 선배들이 앉아서 질문을 받아줄 거예요. 그러면 이 선배들한테 직접 묻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목을 선택할 때 유의할 점, 특히 사탐, 과탐 과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선택 과목의 특징과 과학 중점 교육과정 등 다양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활동에 참여하고 이 지금 받고 있는 활동지의 3페이지를 보시면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보이죠? 그 3페이지의 활동지를 작성해서 교육과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잘 작성하였으면 생활기록부 진로활동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열람하실 수 있게 세팅해 놓을 거니까 5월 30일 금요일 오늘 오후부터 6월 10일 월요일까지 3층 교육과정부 교무실 앞에 복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안내해 놨으니까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택 과목 선호도 조사 참여 방법입니다. 자, 이 페이지에 로드맵 보이시죠? 로드맵에다가 먼저 예비로 체크를 해봅니다. 그런 다음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6월 10일 월요일 2시까지 참여를 하는데 월요일에는 핸드폰을 제출을 해야 되고 또 마음이 급하게 바뀔 수 있으니까 6월 9일 일요일 저녁까지는 반드시 참여하기를 추천합니다. 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리로스쿨에서 참여를 하는데요. 리로스쿨 앱에 로그인해서 교육과정 수강신청 메뉴 클릭 7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강하기를 원하는 과목이 있는데 교육과정이 없으면 추가로 메모에 작성하면 되고요. 실제 수강신청은 7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리로스쿨 접속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로스쿨에 접속을 해요. 로그인해서 들어가면은 메뉴에서 가장 하단에 보면 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면 수강 신청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수강 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0일이라고는 했지만 6월 9일 일요일 밤까지는 일단 입력을 하고 혹시 수정을 할 사항이 있으면 6월 10일에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2학년 거를 신청하는 거니까 2학년 요 셀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면 됩니다. 2학년 1학기에 문학을 일주일에 4시간을 듣고 2학년 2학기에 언어와 매체를 일주일에 4시간을 듣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셀은 아무것도 아니고 색깔이 들어있는 셀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선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화 국어부터 기하, 영미문학 읽기 3과목 중에서 택 1을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되어 있는 부분 아무데나 딱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아래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하고 심화국어든 기하든 영미문학 읽기든 딱 클릭을 하면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가로 열고 사라는 것은 일주일에 4번의 수업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하시면 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여기 내가 선택한 과목의 옆에 4 하고 생깁니다. 만약에 기하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4 하고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선택한 다음에는 그 아래에 탐구로 내려가서 탐구 여기 8과목 중에서 4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플러스 2라고 있는 것은 1학기에는 3, 2학기에는 2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사회문제탐구 과학사, 과학과제 연구 중에서 하나의 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과중반 필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서 어디가 과중반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과중반 필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과학과제 연구는 과중반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과중반 4개라고 필수되어 있으니까 여기 4과목, 물화생지 4과목은 과중반 필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아래로 내려가서 일본어, 중국어 중에서 태기를 하면 되고요. 6이라는 것은 1학기에 3, 2학기에 3 듣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스페인어를 듣고 싶어요. 사실 우리 학교는 스페인어는 소인수 선택 강좌에 있는데 여기 지금 편집이 없으니까 나는 스페인어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메모를 추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저장 버튼 누르면 네, 내가 선택한 과목에 딱 들어가고 메모는 저절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아래가 30이 되어 있으면 이제 다 끝난 거고요. 기한 내에는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니까 접속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과학중점 교육과정 이수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활동지 이쪽을 보면서 확인하세요. 본인의 진로와 적성이 이공계열에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1학년에 과학중점 체험활동을 다 채우지 못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학중점과정 이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수학, 과학에서 선택해야 할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뒷페이지에서 다시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과학중점과정 학급은 별도로 학급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과학중점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2학년 때는 물, 화, 생지, 원 4과목 모두 선택해야 하고 그 다음 과학과제 연구 선택해야 하고요. 기하 과목도 선택해야 합니다. 3학년 때는 물화생지 2 또는 고급 물화생지 중에서 4과목을 선택해야 하고 사회과 필수이수 단위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여행 지리를 수강해야 하고 그 다음에 미적분 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 2025학년도 2학년 과목 선택 로드맵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표가 있죠. 여기서 한번 연습해보고 리로스쿨에 접속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학년 때 그냥 일반 과정은 여기에서 있는 칸들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과학중점 과정인 경우에는 여기 다 닫혀 있고 여기만 오픈되어 있죠. 이 과목을 수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학년 과학중점은 기하, 물화, 생지, 과학과제 연구,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 중에서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반 과정은 신국, 기하, 영미문학 읽기 중에 하나, 한국지리부터 지구과학 원까지 중에서 4개, 그 다음에 사회문제탐구와 과학사 2과목 중에서 2개 하나, 그 다음 일본어와 중국어 중에서 하나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2학년 때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소인수 선택 강좌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 방과 후에 진행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한 과목당 학기별로 수업을 하는 거고요. 우리 학교의 경우 스페인어 1, 교육학, 심리학, 보건이 있으니까 추후에 관심 있는 과목은 신청해서 2학년 1학기에 수강을 하든 2학년 2학기에 수강을 하든 방과 후 수강 시간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맨 아래 동그라미만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3년 동안 필수이수 단위 사회교과 10시간, 과학교과 12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과탐만 선택한다. 그러니까 과중학생들이겠죠. 이 친구들은 3학년 때 여행지리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2학년 때 사탐만 선택하는 경우 3학년 때 생활과 과학을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선택과목 선호도 조사 예비 수강 신청에 기한 내에 꼭 참여하도록 하시고요. 고등학교에서 불태우고 있는 여러분의 열정 어린 지금을 응원합니다. 졸업 후에 반짝반짝 빛날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